안녕하십니까. 이제 1장은 마쳤고요. 자, 보세요. 1장 부분이 이제 등기와 민법에서 그 공통되는 공통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보셔야 되고요. 특히 1장 부분을 잘 잡아 놓으셔야 나중에 공부하실 때 물권 파트 좀 편할 수 있습니다. 1장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91 가보세요. 190 가시면 그 2장에 이제 등기의 기간과 그 설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 파트는, 자, 보세요. 흔히 이제 내용이 3개 나와요.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이 3개 이제 간단히 보고 가겠습니다. 보시면 2장 파트고요. 자, 제목이 이제 등기의 기관. 등기의 기관과 그 설비 그랬어요. 보시면 여기서 이제 크게 내용인 이제 3개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등기의 기관. 자, 등기 기관이 뭘까요? 여기가 등기소가 되겠지. 그럼 또 그 설비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자, 등기소에 있는 이제 설비가 있습니다. 자, 그럼 등기소에 있는 인적 설비가 뭐다? 사람. 그게 이제 등기관이 되겠죠. 또 이제 등기소에 있는 물적 설비가 뭐다? 물건. 그게 이제 등기부. 이렇게. 여기는 내용이 3개 나와요.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이렇게. 여기서 현재 등기소나 등기관 파트는 크게 문제거리가 못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용어 뜻은 보고 하셔야 되고, 이제 등기부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좀 더 다뤄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등기소 나와요. 자, 등기소. 흔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겠죠. 자, 등기소 그러면 쉽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 그게 이제 등기소입니다. 뭐 큰 의미 없고요. 그럼 이제 보시고, 요 등기소는 제일 먼저 이제 요거 나와야 돼요. 관할 등기소라는 거. 뭔가 하면 요 등기소가 현재 관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관할 등기소라 표현합니다. 관할. 그리고 요 관할은 대부분 이렇게요. 주로 이제 시군구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현재 뭐 서울이나 광역시는 주로 구등기소가 많아요. 구등기소. 그 외에는 이제 뭐 시나 군등기소 이렇게. 보시고 근데 여기 언제나 요 단위에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또 그리고 뭐 몇 개의 구를 묶어서 한 개 구가 나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재 전라도 광주 있죠. 전라도 광주는 전라도시 전체에 등기소가 딱 한 개 있어요. 거기는 광주 등기국 그래요. 훨씬 더 레벨이 높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일반적으로 이제 시군구 단위, 행정구역 단위로 하고 있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관할 등기소를 지정하자 그래요. 그래서 관할 등기소의 지정.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뭔가 하면 이것도 좀 의외 조항입니다. 보세요. 현재 관할은 시군구 단위로 돼 있죠. 느닷없이 관할 등기소를 지금 지정하자는 말이 떴어요. 지정하자는 말이. 좀 특수한 단어입니다. 보시고 기억하세요. 그러면 자, 흔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동네 볼게요. 자, 저희 동네가 안양시입니다. 이렇게 안양시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안산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안양에도 구가 있어요. 동안구와 만안구. 안산에도 뭐 성록구, 단원구 있습니다. 자, 근데 안양이나 안산은 이제 시등기소예요. 그래서 이제 안양시 등기소, 안산시 등기소로 나눠집니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럼 이제 안양에 있는 토지는 당연히 안양등기소 관할이죠. 안산에 있는 토지는 당연히 안산등기소 관할이죠. 그게 뭔가 하면 토지는 지정이란 말이 안 나와요. 어제 토지는 벌써 관할이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뭔가 하면 이거예요. 자,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안양과 안산, 양적 걸치게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보세요. 이 토지는 1필지일까요? 2필지일까요? 1, 2? 당연히 2필지예요. 왜? 보세요. 우리가 그 지적허가할 때 이렇게 했어요. 1필지 성립 요건. 법정 동의 같아야 한다. 법정도. 그러면 자, 안양과 안산에서 법정 동의 같을 수가 없지. 이거는 반드시 2필지입니다. 그럼 등기는 당연히 따로따로 해야죠.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 이거예요. 보세요. 이번에 안산과 안양에서 양적 걸치게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딱 지었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딱 지어놨다. 그러면 문제예요. 이 건물 등기 이거. 이제 건물을 잘라서 등기를 따로따로 해야 돼요? 한 군데로 몰아줘야 돼요. 한 군데로 몰아야지. 그때가 이제 관할 등기소를 지정받아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기하세요. 뭔가 하면 요 관할 등기 지정, 요 파트는 토지는 발생 안 합니다. 여기는 건물만 발생해요. 건물만. 또 하나 이제 지정권자. 요 지정권자는 이제 요 2개 등기소에 상급법원장이 정해줍니다. 그래서 지정권자는 흔히 이렇게 표현해요. 상급법원의 장. 이렇게. 현재 이제 자, 안양과 안산이다. 그럼 둘 다 이제
공통된 상급법원은 수원지방법원입니다. 그럼 수원지방법원장이 지정을 해줘요. 어디로 가라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지정 파트도 좀 특수한 단어니까 용어 뜻 기억해 놓으세요. 용어 뜻. 네, 관할 등소를 지정한다. 이거 이제 토지는 관련이 없고 건물만. 그래서 지정권자는 누구다? 상급법원장 이렇게 하나씩. 그럼 세 번째. 자, 관할이 또 한 번 나와요. 이제 관할의 변경 그래요. 관할의 변경. 자, 이런 거 어떨까요? 이번에 안산시의 일부를 잘라서 이렇게 요 지역을 이제 이렇게 안양으로 편입시켰어요. 그래서 봐요. 행정구역이 여기는 안산시 관할이었죠. 근데 행정구역이 바뀌었어요. 안양으로. 근데 그 뭔가 하면 현재 이제 요 파트가 여기가 이제 관할이 변경됐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러면 안산시 등기소가 이 등기용지, 등기부 갖고 싶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때 이제 서류를 안양 등기소로 이렇게 보내줄 겁니다. 이렇게. 요걸 이제 이게요. 이송제도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 보내는 거 이송제도다 이렇게. 이송제도가 있다더라 이렇게. 그다음 이제 네 번째. 네 번째가 이제 등기사무. 등기사무의 위임 나와요. 위임. 자, 보세요. 현재 안양과 안산이죠. 안산입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뭔가 하면 현재 사무는 안양이 할 등기는 안양 등기소가 해야죠. 안산 거는 안산이 해야죠. 관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번에 안산시에 등기 사건이 너무 많아요. 사건이 막 너무 많으면 안산시 등기소가 다 처리하기가 어렵죠. 그때는 대법원장이 명령을 내려요. 명령해서 안산시의 등기를 안양시가 좀 일부 좀 받아줘라 이렇게. 그럼 이제 뭔가 하면 안산에 할 등기를 안양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등기사무 위임이라고 해요. 위임. 보시고 또 하나 이제 그래서 이제 등기사무 위임. 위임에 이제 명령권자는 누구다? 당연히 이제 누가 한다? 대법원장. 이렇게. 이제 대법원장. 그래서 용어 뜻 정확히 체크해 놓으세요. 용어 뜻만 이렇게.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이거 또 한번 나와요. 등기사무의 정지. 자, 또 이제 보세요. 자, 등기사무 정지. 무슨 뜻? 무슨 뜻? 말 그대로 등기사무를 정지한다. 스톱 시킨다 그 말이죠. 자,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 등기사무 정지인데 주로 이제 전쟁이나 천재지변일 때. 자, 천재지변이더라. 그럼 등기소가 등기사무를 처리하기가 어렵죠. 그때 이제 대법원장이 명령을 딱 내려요. 자, 등기소에 등기사무를 정지한다. 딱. 그럼 이제 보시고 정지. 요거 이제 명령권자는 누구다? 명령권자는 이제 대법원장. 자, 또 그럼 이제 요 정지 기간 중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하면 돼야 안 돼요. 처리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제 정지 기간 중에 등기사무 처리하면 그게 이제 아까 한번 나왔었어요. 29조 2호 위반. 등기할 사항이 아닐 때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세요. 요 파트는 막 열심히 외우거나 그러지 마요. 용어 뜻만 정확히 이제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제 등기소 나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등기관 나와야죠. 자, 첫 번째 이제 자, 등기관의 의. 자,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등기관 그러면 쉽게 이렇게 하세요. 등기사무를 현실적으로 처리하는 자. 다시 등기사무를 현실적으로 처리하는 자. 그 자만 등기관입니다. 이렇게. 의 하나 보시고. 그럼 두 번째, 요 등기관이 이제 지정을 해야 되겠죠. 등기관 지정권자. 보시면 이제 현재 등기소 있죠? 저 등기소가 현재 지방법원의 관할 하에 있어요. 그래서 등기관 지정권자는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대법원장. 대법원장 아니죠. 지방법원장. 큰일 납니다. 지방법원장 또는 이제 지원장. 이 지정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제 이 문장이요. 과거에 10회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등기관 지정권자는 대법원장이다. 그렇게 나오면 X. 그렇게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등기관 지정권자. 이제 이렇게 해요.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 이렇게. 그럼 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해요. 등기관에 업무 처리 제한 그래요. 업무 처리의 제한. 자, 이제 요게 한 단어입니다. 업무 처리 제한. 이렇게. 가지고 자, 요것도 이제 보시고 이제 요 파트는 이제 과거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시험에 12회 때 한번 나왔어요. 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런 사건은 어떤가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 자, 갑이요. 등기하려고 이제 등기소를 딱 갔어요. 등기를 신청하러 딱 보니까
요 등기관이요. 갑의 이혼한 남편이에요. 다시요. 이혼한 남편이 등기관이다. 그럼 등기관 이제 갑의 등기 잘 해줘야 안 해줘요? 똑같이 그 인간이에요. 한마디 해야지. 너 말고 딴 애 오라 그래. 그게 업무 처리의 제한입니다. 제한. 그리고 첫 번째 이제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요거 나와야죠. 제한 사유. 업무 처리 제한 사유가 뭐냐? 자, 들어보세요. 등기관이 자기 등기를 자기가 하면 믿을 수가 없죠. 첫 번째 자기. 이렇게. 또 이제 보세요. 등기관이요. 자, 등기관이에요. 배우자 걸 자기가 등기해도 좀 문제 있을 수 있죠. 배우자 거. 또 하나 이제 사촌인의 친족. 자, 사촌이 땅 사가지고 등기하러 왔어요. 그럼 등기관 얘 등기 잘 해줘 안 해줘요? 조금 믿을 수 없죠? 제입니다. 이렇게. 또 하나 있어요. 배우자 등이었던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배우자 등이었던 자. 이게 뭐예요? 요게 이제 이혼한 경우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보시고 제한 사유인데 자 보세요. 12회 때 시험 나왔어요. 12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등기관의 업무 처리 제한 사유는 현재 친족인 자에 한한다. 그렇게 나오면 X지. 요것도 있으니까. 배우자 등이었던 자. 이렇게. 하나 보셨고, 지금 이제 보세요. 자, 그 다음. 멋있게 또 소리 딱 질렀죠. 너 말고 딴 거라고. 그러고 보니까 등기소의 등기관이 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얘를 제외시키면 등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 뭔가 하면 문제가 이거예요. 제한 사유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그때는 요 지역에서 소유권 등기한 성년자 2인 이상의 참여했으면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참여조서라 불러요. 그래서 제한 사유가 있을 때 이때는 이제 참여조서를 작성하고 등기하면 되겠죠. 이렇게. 사건은 그 다음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자, 그러면 자, 제한 사유가 있는데 참여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했다. 다시 보세요. 자, 제한 사유가 있는데 참여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등기 효력은 뭐예요? 절대무효? 아니지. 봐요. 지금 갑이랑 등기관이랑 일정한 지정관계가 있으면 등기한 얘에 언제나 등기를 틀리게 해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던 절차 위반. 절차 위반은 하자가 커요, 작아요? 작지. 그래서 이거 따져봐야 돼. 그래서 자, 제한 사유가 있는데 참여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했다. 일단 따져봐서 이 등기가 이제 실체 관계에 이제 부합을 하면 이때는 유효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보시고 이렇게. 그래서 뭐 제한 사유 파트 쭉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또 이제 뭐 한 개 더 적어보면 이제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네 번째가 이제 등기관의 책임. 자, 등기관 책임입니다. 첫 번째요. 뭔가 하면 현재 만약에 보세요. 자, 등기관의 고의 과실로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어요. 등기관의 고의 과실로 피해 입으면 그때는 저 갑을 보고 해줘야죠. 그래서 뭔가 하면 일단 여기서 보면 등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고의 과실 신청이 피해 입었습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갑을 보호해줘야 돼요. 근데 뭔가 하면 특징이 이거예요. 자, 등기관의 과실로 갑이 피해를 입으면 보호 규정이 법에 쓰여 있어야죠. 등기법에. 근데 우리나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등기관의 고의 과실로 피해를 입으면 그때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배상법으로 보호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기억하세요. 등기관의 고의 과실로 피해 입었다. 그때는 이제 국가배상이다. 국가가 책임을 지고. 그럼 봐요. 국가는 뭐 죄 진 거 있습니까? 국가가 등기관에게 이제 책임 물을 수 있지. 너 왜 그랬어? 물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구상권이라고 불러요. 그게 이제 구상권은 자, 좀 달라요. 등기관의 이제 고의 중과실을 요합니다. 고의 중과실. 이때가 이제 구상권이에요. 이렇게. 약간 차이가 그렇겠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자, 고의 중과실. 이때가 이제 구상권. 이렇게. 자, 다시 구분할게요. 그럼. 등기관에게 경과실이 있습니다. 그럼 등기관에게 경과실이 있으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책임을 줘야지. 왜? 자, 지금 국가배상은 고의 과실돼 있잖아요. 과실. 과실이니까 여기는
경과실, 중과실 다 포함된 거예요. 책임을 져줘요. 국가가 책임을 주고 국가가 이제 등에게 구상권 묻죠. 근데 구상권은 중과실이잖아요. 경과실인 때는 책임을 안 묻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경과실인 때는 국가가 책임을 져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구분하세요. 이제 국가배상은 등기한에 뭘 요한다? 고의, 과실 이렇게. 또 이제 그 다음에 구상권은 이제 뭘 요한다? 등기한에 고의, 중과실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냥 용어 뜻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책에서 이제 그 191페이지 등기소, 그럼 193회 등기관 한 번씩 쭉 읽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뭐 기본적인 용어들 뜻만 확인하시고 막 세부상까지 외우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가 있죠. 등기부는 중요해요.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등기부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장 여기 2장에서 시험 나온 거는 등기부에 관한 게 시험 나와요. 보시고 첫 번째 이제 등기부의 편성. 등기부를 어떻게 편성하는가? 자, 우선 보세요. 등기부. 이 등기부는 현재 우리나라는 이렇게 써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존재하고 또 하나 보세요. 우리 흔히 이렇게 했죠. 내 토지나 내 건물에는 등기부가 있었죠.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뭔가 하면 지금은 내 토지나 내 건물은 등기 기록이 있습니다. 등기 기록. 그리고 그 등기 기록을 다 묶어놓은 거. 그게 이제 등기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용어가 좀 바뀌었어요. 다시. 자, 내 토지나 내 건물은 등기 기록이 있고 그 등기 기록을 다 묶어놓은 거. 그게 뭐다? 그게 이제 등기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고 이제 여기 첫 번째 보세요. 자, 등기 편성. 자, 등기 편성하는데 등기부를 어떻게 편성하는가? 여기는 우리나라 현재 물적 편성주의입니다. 물적 편성주의다. 자, 물. 자, 물은 뭘까요? 물은 물건. 뭔가 하면 부동산별로 등기부를 따로따로 두자 그 말이에요. 이게 물적 편성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말로 여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1부동산. 1등기 기록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같은 뜻입니다. 물적 편성. 1부동산, 1등기 기록. 또 뭔가 하면 자, 부동산마다 등기 기록을 따로따로 두라 그 말입니다. 1등기 기록. 또 하나 기억하시고 여기서 이제 1등기 기록. 이게 문제인데. 두 번째 여기서 이제 1등기 기록 그랬어요.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이제 1등기 기록은 다시 이제 부분이 3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등기 기록, 여기는 제일 앞에가 이제 표제부라 불러요. 표제부. 그 다음에 갑부. 그 다음에 을부. 이렇게. 요게 이제 보시고, 자, 기억하세요. 표제부. 표제부에는 어떤 사항 등기한다? 부동산의 표시에 대해서. 갑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부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1등기 기록 그러면 이건 한 장이 아니고요. 한 세트. 묶어서 이제 이게 한 세트입니다. 이렇게. 또 하나 특징은 뭔가 하면 옛날 종이등기부 있죠. 뭔가 하면 종이등기부는 이렇게 했어요. 표제부, 갑부, 을부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따로따로. 3장 그랬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금은 자 보세요. 지금은 등기부가 이제 전산 등기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표제부에 별로 쓸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쪼가쪼가하게 쓰고 밑에 갑부를 바로 붙여버립니다. 이렇게. 지금은 3장 이런 표현은 안 맞아요. 지금 이렇게 하세요. 1등기 기록은 한 세트고 한 세트는 이렇게 3개 부분으로 되어 있다. 3개 부분. 이렇게. 여기까지 책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책에서 이제 확인하기 좀 있어요. 자, 보시면 자, 194 보시면 그 서설 파트 한번 보시고요. 그 1번에 이제 뭐 등기 기록에 의의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제 등기 기록 종료, 그다음 이제 등기 편성. 거기서 자, 원칙 보세요. 원칙.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 자,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이라 하면 1필의 토지 또는 한 개 일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 기록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부동산별로 등기 기록을 따로따로 둬라. 그래서 이렇게 해요. 1부동산 1등기 기록 이렇게. 예외는 좀 이따 보고. 자, 3번 옆에 페이지 195 보시면 등기 기록 구성되어 있죠? 자, 보세요. 1번. 자, 등기 기록을 편성할 때 1필의 토지 한 개의 건물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 이게 지금 현재 법률 조문입니다. 이렇게. 1부동산 1등기 기록. 그다음에 2번. 자, 등기 기록 기록에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 그래서 표제부, 갑구, 을구. 자, 다시 표제부에는 뭐
부동산의 표시.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 권리. 이렇게. 그래서 명칭. 밑에 이제 한번 볼게요. 등기부. 자, 표제부 보세요. 이 등기부를 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등기부 다 떼봤어요. 다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등기부 딱 주잖아요. 사람들이 옆으로 이렇게 봅니다. 보는 척 하다가 쉰대로 이상 없네요. 끝 이렇게 해요. 그게 뭔가 하면 등기부는 다 봤는데 문제가 등기부 안에 뭐라 쓰여있는지는 아무도 안 봤어요. 이제 그걸 이제 보셔야 돼요. 그거를.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자, 표제부. 동그라미 1번. 토지 등기 기록 표제부에는 토지 등기 기록 기록이에요. 자, 제일 앞에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 지원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을 둔다. 등기 양식 보세요. 자, 표제부라고 되어 있고 가로치고 뭐라 쓰여 있다? 토지의 표시. 이렇게. 표시번호 1번. 접수는 2014년 10월 10일. 소재 지번은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217번지. 지목은 대, 면적은 150.6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지금 토지 등기 기록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뭘 적어야 돼요? 뭘 적어요? 토지 표시.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지 표시 뭐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별도 칼라 잘라놨습니다. 이렇게. 양식이 머리 떠올라야 돼요. 자, 보시고 또 하나. 거기 보시면 뭐 보세요. 자, 표시번호 1번 돼 있고요. 밑에 뭐 가로치고 전2라고 돼 있죠. 이것도 또 많이 물어보세요. 전2가 뭐냐? 뭔가 하면 이거예요. 전2라는 말은 옛날 등기부에서 2번이었어요. 옛날 등기 2번. 이거를 새롭게 옮겨 적으니까 1번으로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2란 말은 옛날 등기부 2번이었다. 이렇게. 밑에 또 보세요. 자, 2번. 자,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 건물이에요. 자, 제가 표시번호란 돼 있고 접수란, 소재 지번 및 건물 번호란, 건물 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을 둔다. 또 이제 보시고 밑에 표제부 옆에 가로치고 뭐라 써 있다? 건물의 표시. 이렇게. 표시번호는 1번. 접수는 2014년 6월 10일. 소재 지번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15번지. 이렇게. 건물 내역은 벽돌조고 슬라브 지붕 단독주택 73.49제곱미터. 지하실도 있네요. 22.15제곱미터.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이렇게. 좋고. 그래서 이제 또 올리세요. 표제부에는 어떤 사항을 등기한다? 부동산 표시에 대해서 이렇게 명칭. 그다음 밑에 볼게요. 자, 갑구 얼구. 자, 갑구 얼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 목적란, 접수란, 등기 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을 둔다. 명칭. 다시 한번 볼게요. 순위번호란. 그다음에 등기 목적. 이 등기 목적이 각종 등기 제목이에요. 그 옆에 등기 원인 나오죠? 원인이 뭔가 하면 목적이 나온 이유. 그게 등기 원인입니다. 그래서 등기 목적 나오면 각종 등기 제목. 이렇게. 등기 원인 나오면 목적이 나오는 이유. 이렇게 떠올리세요. 그 다음 가서 등기 한번 볼게요. 자, 등기를 딱 보니까, 자, 갑구라고 되어 있고요. 옆에 뭐라 쓰여 있다? 옆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이렇게. 자, 보세요. 자, 순위번호 1번.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접수가 이제 2014년 2월 20일. 제 5679호. 이렇게. 등기 원인은 1999년 2월 18일 매매. 좀 특이하죠? 99년 2월 18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등기는 2014년 2월 20일 날 했네요. 거의 그 뜻입니다. 그래서 흔히 등기원인은 매매가 들어오고요. 목적은 주로 소유권 이전입니다. 이렇게. 그럼 소유자에 관한 사항. 소유자 이제 김하선 돼 있고요. 이제 주민번호와 주소. 자, 그래서 이제 개론생이 산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갑구 내용입니다. 이렇게. 밑에 을구 볼게요. 자, 을구 옆에 뭐라 쓰여 있다? 가로속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포인트예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렇게. 자, 순위번호 1번. 자, 등기 목적은 근당 설정. 접수가 2011년 7월 4일 5326호. 등기 원인은 2011년 7월 3일 설정 계약. 이게 제대로 된 거죠. 7월 3일 날 설정 계약을 했고 7월 4일 날 등기 바로 딱 들어왔네요. 또 이제 근저당권이니까 옆에 가보니까 채권 채구액 돼 있죠. 채권 채구에 금 8,500 딱 써 있고요. 채무자가 이제 뭐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이죠. 이제 등록번호와 이제 그다음 이제 영업소 소재지 주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식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요. 우리 앞으로 1등기 기록은 주의하세요. 한 장이 아니고 한 세트. 다시 한 세트는 몇 개 부분? 3개 부분. 표제부, 갑구, 을구입니다. 근데 자, 책에는 없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요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뭔가 이제 이게 문제 이게. 자, 세 번째 이제
한번 적어볼게요. 구분 건물이라는 거. 주로 이제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 그래요. 요게 이제 시험 나온 사항입니다. 자, 보세요. 자, 구분 건물 앞으로 기억하세요. 자, 구분 건물 그러면 뭘까요? 구분한 건물, 구분한 건물, 아파트. 자, 봐요, 이제 특징. 이게 뭔가 문제 요거예요. 우리 아파트를 이렇게 딱 보면 아파트요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자, 아파트 101동입니다. 뭔가 하면 이 아파트는 문제가요. 크게 볼 때는 101동, 이것도 하나의 건물이에요. 우리나라는 뭔가 하면 우리나라는 101동 전체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둬야 돼요. 왜? 우리나라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이니까. 그래서 뭔가 하면 101동은 또 하나의 건물입니다. 이렇게. 그죠? 이제 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101동 전체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둬야 됩니다. 그럼 이제 등기부 제일 앞장 무슨 장이에요? 제일 앞장은 당연히 표제부겠지. 표제부인데 이게 1동 건물의 표제부예요. 1동 건물. 101동의 표제부. 그 다음에 또 그럼 이제 또 보세요. 자, 101동. 101동에 갑구는 둘까 말까요? 101동의 갑구. 자, 혹시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자, 또 누가 오더니 또 잘난 척 합니다. 자, 나 이번에 아파트 한 동 샀다? 이래요. 자, 나 이번에 아파트 한 동 샀다? 101동. 이거 사는 사람 봤어요? 못 봤지. 경감은 이 101동은 개인의 소유권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소유권 대상이 아니니까 어차피 갑구는 둘 필요가 없다 되는 거예요. 그럼 갑구 없으니까 얼구도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이게 뭔가 하면 특징이 이거예요. 뭔가 하면 현재 기억하세요. 구분 건물에서 1동 건물, 요거는 표제부 한 장마다 만들어집니다. 표제부 한 장. 그래서 101동의 갑구, 울구는 없어요. 그런 거 처음부터. 하나 더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101호. 101호가 이제 하나의 건물이죠. 101호에 뭐? 101호에 등기 기록. 101호에 표제부, 갑구, 울구. 이렇게. 그다음 102호. 102호에 뭐? 102호에 표제와 갑구, 울구. 쭉 묶어서 여기가 이제 502호예요. 502호에 뭐? 502호에 이렇게 표제부, 갑구, 울구.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가 묶어서 여기가 이제 묶어서 1등기 기록이에요. 특징이 이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 특징이요. 구분 건물의 경우에도 1부동산 1등기 기록은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또 하나 1등기 기록은 한 장? 한 장이 아니고 한 세트. 그래서 여기가 이제 1등기 기록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그래서 확인하고 또 하나. 그럼 제가 보세요. 제가 여기 301호 소유자예요. 301호. 그럼 제가요. 301호의 등기사항 증명. 자, 보세요. 과거에는 등기부 등초본 그랬죠? 그런 표현 지금 쓰면 안 돼요. 바뀌었어요. 지금은 등초본이 아니고 등기사항 증명이라고 불러요. 그럼 제가 이제 보세요. 301호에 등기사항 증명을 떼면 이걸 다 줍니까? 다 줘요, 이거? 아니지. 그때는 뭐? 그때는 보세요. 301호가 하나의 건물이죠. 301호에 뭐? 301호에 이렇게 표제값 걸고 줘요. 근데 요거만 주냐? 아니지. 요 301호도 101동의 한 부분이죠. 그때는 이렇게 해요. 1동 표제부 요거 하나. 301호에 표제값 값 걸고 요걸 묶어서 여기가 1등기 기록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이 구분 건물에서는 기억하세요. 1등기 기록 그러면 의미가 두 가지예요. 전체를 가리킬 때도 있고 요거 가리킬 때도 있고. 그래서 문맥에서 파악을 해야 돼요. 어느 의미인지 이렇게. 또 이걸 이제 말 나온 김에 좀 더 볼게요. 다시 보세요. 그럼 이렇게 써요. 301호 소유자가 301호에 등기사항 증명을 떼면 이렇게 4개의 부분을 줬죠. 제일 앞에가 1동 건물의 표제부, 101동 표제부, 그 다음에 301호의 표제부, 301호의 갑구와 울구. 요게 1등기 기록이에요. 그리고 다시 보세요. 그럼 특이하게 이거예요. 특이한 게 표제부가 2개였어요. 표제부. 그래서 이제 1동 건물의 표제부.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구분 건물의 표제부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301호의 갑구와 울구. 요게 1등기 기록입니다. 자, 또 보세요. 자, 특이한 거. 표제부가 2개입니다. 하나가 1동 건물에 대한 거. 한 개가
구분 건물에 관한 거. 표제부가 이렇게 두 개 있어요. 자, 또 아까 우리 표제부 봤죠? 표제부에서 토지 등기 기록 표제부 건물 봤죠? 근데 특이하게도 구분 건물은 또 달라요. 구분 건물은 이렇게 해요. 이 표제부를 다시 잘라서 이제 이렇게 분류합니다. 보세요. 표제부를 분류해서 자, 일동 건물 표제부죠. 다시 여기를 이렇게 아래 위로 잘라요. 별개상입니다. 또 구분 건물도 다시 잘라요. 아래 위로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특이하게도 구분 건물은 표제부 이렇게 아래 위로 잘라놨어요. 별개상을 적어요. 그래서 일동 건물 표제부 요 위에 여기가 일동 건물의 표시예요. 101동 전체에 관한 거. 뭐 각 치면적 다 들어오겠죠. 자, 이렇게 쭉. 그다음 이제 또 보세요. 보시고 밑에는 요 밑에 부분에는 이렇게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라 불러요. 밑에가 대지권의 목적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게 이제 하나의 명칭입니다. 이렇게. 또 이제 보시고 자, 구분 건물 301호 표제부예요. 위에는 301호 건물이 와야지. 이렇게 볼래요. 이게 이제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다. 이렇게. 밑에는 대지권의 표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명칭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동 건물 표제부 위에는 일동 건물 101동 전체. 밑에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게 이제 하나의 명칭입니다. 또 구분 건물에서 위에는 전유 부분 건물이죠. 밑에는 여기에요. 대지권의 표시. 이렇게. 이 두 개가 이제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또 하나. 지금 처음 보는 단어 나왔죠. 뭐 있어요? 처음 본 단어? 이거 대지권. 요 말이 처음 본 단어고 이렇게. 대지권. 이렇게. 자, 오늘 가서 들어가 놓으세요. 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독주택을 사면 단독주택. 그때는 토지랑 건물을 따로따로 사오는 거죠. 계약을 두 개 하는 거예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이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아파트로 한번 보세요. 아파트. 아파트요. 제가 301호 사면 자, 301호만 사야 돼요? 토지도 별도로 따로 사야 돼요. 토지 지분도. 헷갈리죠? 자, 떠올려 보세요. 자, 우리가 아파트를 사면 이렇게요. 301호를 딱 사면 토지는 별도로 안 삽니다. 그렇게 계약을 해요. 이유가 이제 뭔가 하면 이렇게 했어요. 현재 단독주택은 토지 건물이 별개입니다. 따로따로 해요. 근데 아파트는 안 그래요. 아파트는 301호 사면 요 301호 분양 대금에는 토지에 대한 지분, 요 지분이 이렇게 반영이 돼 있어요. 뭔가 하면 특징이 301호 건물과 토지 지분을 묶어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 우리가 301호 딱 301호를 사면 아파트 지분은 따라오는 거예요. 301호 팔면 지분은 따라가는 겁니다. 아파트에서 301호 건물과 토지 지분을 묶어놨더라. 이게 대지권이에요. 이렇게 대지권. 그렇게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명칭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죠. 다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다. 그럼 아파트 부지란 소리예요. 여기는 이제 아파트 부지에 관한 사항. 요거를 쭉 적어줍니다. 이렇게. 토지 표시를 이렇게. 또, 그 다음 이제 구분 건물 표제부. 자, 구분 건물 아파트죠. 여기는 밑에 보시면 밑에가 대지권의 표시예요. 요게 뭔가 하면 대지권이라는 거. 자, 아파트 보세요. 이쪽 라인은 아파트가 이제 이렇게 됐어요. 아파트가 이제 40평대예요. 20평대예요. 그러면 토지 지분은 누가 더 커요? 40평대가. 그래서 전유 부분 소유자가 아파트 부지에 가진 권리, 그게 대지권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분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일단 앞에서 등기소득 아파트는 큰 문제가 없고 대신에 등기부가 중요한 파트입니다. 등기부. 특히 요새 이제 구분 건물. 그래서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학원 가보면 가끔씩 질문하러 오세요. 등기부 떼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 보시고. 자, 책장 한번 보시죠. 자, 책에서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일단 거기 저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 196 가보시면 4절에 이제 뭐 장부의 보존 및 관리라고 되어 있죠. 보시고 이제 그 1번 보시면 장부의 보존 기한 나와요. 근데 보시면 뭐 큰 문제 없고 이렇게 하세요. 이 장부 보존 기한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이제 그 법을 보게 되면은 뭐 영구 보존하는 거, 뭐 5년, 1년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신경 쓰지 말고요. 이렇게 하세요. 장부의 보존 기한 참 다양하구나. 끝.
외우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대신에 하나. 자, 정 불안하면 하나 외우세요. 하나. 등기부 보존기한은 몇 년? 등기부, 고개, 영구 보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등기부입니다. 하나만 보시고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뭐 등기 기록, 뭐 장부의 관리 쭉 나와 있고요. 관리 파트도 별도 읽어보거나 그러지 마세요. 뭐 큰 실력 없습니다. 옆에 가서 이제 197, 그 4번에 장부의 공개라고 돼 있어요. 공개. 보시고 이제 기억하세요. 뭔가 하면 여기가 이제 가끔씩 이제 시험에 뜨는 사항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장부 공개라고 하는데 우리 흔히 그랬죠. 과거에는요. 등기부 등초본을 떼거나 열람할 수 있었죠. 지금은 등초본이라는 말을 안 써요. 지금은 대신에 이렇게 해요. 등기사항 증명. 거기 하나. 두 번째가 이제 열람. 이렇게. 그래서 또 하나 보면 등기사항 증명 발급은 서류를 떼달라 그 소리고요. 열람이란 말은 등기부를 보여달라 그 말이죠. 이렇게. 뭐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셨고, 자, 또 하나. 현재 또 보세요. 우리가 등기부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등기소에 출석하면 되겠죠. 저 출석해가지고 신청하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그거 있어요. 무인 발급기. 자, 지하철역이나 동사무소 가면 무인 발급기 있죠. 그것도 법률에 쓰인 사항입니다. 무인 발급기. 또 하나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인터넷. 이렇게. 인터넷도 하나의 방법이죠. 이렇게. 그래서 보셨고, 그 4번에 이제 장부관 공개 파트에서, 아직 뭐 다른 세부적인 사항들은 보지 마세요. 뭐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만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뭐, 이제 1번. 등기상 증명서 등의 신청, 요 파트가 이제 방문 신청했을 때 그때입니다. 출석했을 때. 2번에 이제 무인 발급기 나와 있고요. 그 뒤에 가서 이제 3번은 인터넷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뭐다? 당연히 인터넷이겠죠. 이렇게. 그럼 4번. 자, 등기사항 증명서 종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체크하세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보세요. 우리 흔히 과거에 등기부 등초본 뗀다 그랬어요. 지금은 등초본이 아니고 뭐다? 등기사항 증명서. 종류가 5가지 있습니다. 자, 체크하세요. 그 5가지에서 이제 1번과 2번. 그러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돼 있죠? 요게 이제 과거로 치면 등기부 등본이에요. 밑에 3번, 4번, 5번 보시면 등기사항 일부 증명돼 있죠? 요게 과거로 치면 초본입니다. 초본. 명칭 구분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등기사항 전부 증명, 전부. 두 번째가 이제 등기사항 일부, 이렇게 두 개. 또 보시고 이제 그 다음에 전부가 2가지가 있죠. 첫 번째 보시면 자, 등기사항 전부 증명, 가로 속에 말수사항이 포함된 거. 두 번째가 전부 증명에서 현재 유효사항만 나오는 거.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요. 등기부를 볼 때는 이걸 이제 다 떼주겠죠, 일반적으로. 그게 말수항이 포함된 거예요. 말수항이 포함되어 있는 거. 자, 근데 굳이 보세요. 근데 우리 흔히 등기부 딱 보게 되면요. 등기부에서 설정 말소, 설정 말소돼 있죠. 굳이 말소된 등기들 이런 것들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을 거예요. 그때는 현재 유효사항만 떼는 거예요. 2가지예요. 전부가. 자, 첫 번째가 말소항이 포함된 거. 두 번째는 이제 현재 유효사항만 나오는 거. 이렇게 2가지.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일부가 3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가 이제 자, 특정인의 지분. 자, 특정인 지분. 자, 누구 지분이 얼마냐? 라고 확인하면 알려줍니다. 이렇게. 또 두 번째 이제 현재 소유 현황. 현재 소유한 게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 명이 공유일 때 이제 그 지분을 알 수 있겠죠. 또 하나 이제 지분 취득 이력. 지분이 어떻게 이제 변경되어 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전부 2개, 일부 3개. 다시. 전부는 2가지인데 뭐와 뭐? 원칙이 이제 전부 다 나와야죠. 말수항이 포함된 거. 두 번째가 이제 현재 유효사항만 나오는 거 2개. 그럼 이제 일부 증명이 3가지. 특정인의 지분, 현재 소유 현황, 지분 취득 이력. 이렇게. 그것도 충분히 시험 문제로서 이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확인하시고 밑에 이제 보니까 5번에 보시면 이제 뭐 증명서 발급 돼 있고요. 6번은 열람 돼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런 파트를 아직은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대신 이렇게 할 거예요. 나중에 본 수업 들어가면 이 파트가요. 등기 예규라는 게 있어요. 등기 예규. 요거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수업할 겁니다. 이렇게 예규. 자, 보세요. 또 하나 보세요. 뭔가 하면 흔히 그 다른 법률은 법률이 3단계로 되어 있죠.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이 있죠. 법령 규칙이죠. 근데 이 등기법 파트는 시행령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 여기는 부동산 등기법 법이 있고 바로 그냥 이제 등기 규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행령이 없어요. 다른 거 비해서 이렇게. 그래서 대신 이제 요 예규라는 게 여기를 포함시킵니다. 이렇게.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등기 예규도 제가 수업 시간마다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파트가 이제 보시면 등기가 꼼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규에서 확인할 차례입니다. 이렇게. 그렇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일단, 자, 등기소 등기하는 용어 정의만 읽어보세요. 외우지 마요. 또 그리고 가끔 물어보는 게 뭔가 하면 또 이렇게 수업해보면 또 그러세요. 외울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큰일 나요, 그러다. 외운 거 아닙니다. 읽어보는 겁니다, 그냥.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등기부, 요 파트는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보시고, 근데 이런 사항들은 이제 나중에 외울 거예요. 근데 외운 거 아직 외운 거 아닙니다. 자, 또 보세요. 우리 수업이 이렇게 하죠. 11월, 12월, 그 다음에 1월과 2월, 3월과 4월, 5월과 6월, 7월과 8월이죠. 뭔가 하면 지금 첫 바퀴예요. 예비순환 판, 예비순환. 그러면 이제 1월과 2월 돌고 3월과 4월, 5월, 6월 돌아요. 그럼 뭔가 하면 암기하는 거는 아직 하는 거 아니에요. 암기하는 거는 이때쯤 가서 외워도 안 늦어요. 만약에 시험을 내일 보면 외워야죠. 시험 내일 봐요? 아니지. 10월 말에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세요. 3바퀴 정도 듣고 그때 외우세요. 그때. 지금은 외운 시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은 많이 들으세요. 이렇게. 뭔가 하면 자꾸 들어놓으시면 자, 또 그러세요. 들었는데 한 개도 모르겠더라. 근데 이게 어느 날 이렇게 듣다 보면 귀가 트여요. 듣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공부지 억지로 외우거나 그런 파트는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 시간에 보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200페이지 가시면 자 3장에 이제 절차 총론돼 있죠. 여기가 이제 실질적인 등기법 사항입니다. 이 파트 이제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